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베이시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베이시안 룰을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이거는 그 파라메트릭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서 좀 다뤘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파라메트릭 클래시피케이션의 복잡성과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 다 빼면서 이 부분은 강의를 안 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시안 룰을 좀 이해하는 것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기본적으로 파라메트릭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주어진 x에서 c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x에서 c가 나올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포스테리어라고 합니다. 포스테리어. 그죠? 그래서 주어진 x에서 c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1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c가 0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이 합은 어쨌든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얘의 데피니션은 right hand side와 같습니다. 여기서 PC가 있는데 이거는 prior라고 합니다. prior probability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 얘도 있지만 하나는 고객이 higher risk가 나올 확률이다. 이가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x와 관계없이 x와 상관없이 그 하이 리스크가 될 확률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가 0일 확률, C가 1일 확률. 그러니까 주어진 X와 W와 상관없이 C가 0일 확률, B가 1일 확률. 이거의 서메이션도 1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prior라고 불러요. 앞에서 말한 거랑 조건이 다르잖아요. 기본 X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prior라고 불러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얘를 likelihood라고 해요. 클래스 likelihood라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 C가 1인 경우에 X가 나올 확률이에요. 자, the probability that a high risk customer has his X1, X2, X1, X2, X1 high risk customer가 high risk customer C가 1인 경우에 얘가 X를 갖는 확률, 어떤 특정 X를 갖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probability 펑션을 가정함으로써 얘가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likelihood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모에 있는 얘를 우리가 evidence라고 합니다. px를 evidence. 이거는 probability that an observation x is seen regardless of whether it's positive or negative example. 얘가 양이든 음이든 example과 상관없이 x가 나올 확률이다라고 합니다. 이 값은 어떻게 또 계산될 수 있냐면 요거 플러스 요거 되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시 설명하면 요 수식은 얘가 C가 이런 거죠. P가 C1 기본 X에서 C가 C1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포스테리어예요. 그럼 right hand side의 값들은 PC1이 되고 여기서 PC1, prior가 PC1이 되고 그다음에 likelihood가 PX에서 C1이 됩니다. 그죠? C1이 되고 divided by PX가 되는데요. X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오른쪽을 구하면 된다라는 이 수식의 의미예요. 이 수식의 의미인데 여기서 PX는 뭐냐 하면은 PX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모든 경우 수. 다시 말하면 PC1의 PXC1 플러스 PC0 PX 바 C0 그죠? 여기 분모에 나올 수 있는 이것들을 다 서메이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메이션했다. 이게 만약에 3개 있다면은 플러스 뭐까지 해야 되나? BC2, BXC2까지 해야겠죠. 서메이션 해야 된다. 이걸 다 서메이션한 걸 우리가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자, 베이시안 룰은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요. 증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특별한 게 없죠. 자, 요거 P 기본 X에서 C가 나올 확률은 PX 분의
PC의 교집합의 x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나올 확률은 PC분의 PX 교집합의 C예요. 그렇기 때문에 PX 그렇기 때문에 얘 캔슬되고 얘 캔슬되니까 결국 이거는 이거랑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이 서로 등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베이시안 룰로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디시전을 할 때 확률 분포로 나오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가 0.5보다 크면은 이거 C들 1, 0.5보다 아니면 C는 0이 나올 확률이 0.5보다 크면은 C가 0.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C가 1이 나올 확률이 주어진 X에서 C가 1이 나올 확률이 주어진 X에서 C가 0이 나올 확률보다 크다면 이게 C는 1, C는 0 이렇게 볼 수 있다. C는 1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C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같은 의미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도 마찬가지죠. 0.5보다 크면 C를 1, 0.5보다 작으면 C를 0 보는 그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분자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분모는 이게 아까는 2개였다면 3개가 되면 이게 k 개수만큼 이렇게 늘려서 더하기를 다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C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P 주어진 x에 대해서 C1이 있고 주어진 x에 대해서 PC0가 있고 주어진 x에 대해서 PC2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의 멀티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 비교했을 때 가장 최대값이 나오는 그때의 뭐예요? k를 찾아가지고 그때 이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크다라고 하면 그때의 그 k를 바탕으로 우리가 C0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때 C0가 가장 컸다면 C0의 그때 확률이 가장 컸다면 걔를 가지고 디시전을 한다. 그 아이디어가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당연한 얘기죠. 자, 이거는 좀 유도를 한번 해보면서 시그모이드 함수와 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기 위해서 좀 유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베이시안 룰에 따라서 주어진 x와 w에서 y가 1일 확률은 right hand side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베이시안 룰입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분모에 있는 얘를 쭉 풀어서 쓰면 이렇게 나눠서 다 더하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그죠? 요 같은 요걸 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전체 식에다가 y는 요거를 전체식에다 나누기를 하면 다시 말하면 요거를 전체식에 나누기를 하면 얘는 1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분모 분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올 때 다시 정리하면 주어진 x와 w에서 y가 1일 확률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확률을 익스포넨셜 z로 놓자라는 겁니다. 저기 세 줄을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자라는 겁니다. 놓자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뭡니까? 이거는 다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놓은 이 함수, 이거는 확률의 기반으로 해서 익스포넨셜 함수가 디자인이 된 거고 그렇게 디파인을 했을 때 이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아까 봤던 그 형태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자,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가지고 결국 P가 어떻게 좀 됐다? 1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yz 이거 아까 우리가 이거를 시그모이드라고 한다고 했죠.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익스포넨셜 z를 이렇게 익스포넨셜 z가 결국 요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요걸 z로 다시 표현하면 얘는 로그를 취할 수 있죠. 로그를 취하면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y는 0이 나올 확률은 1-p가 되고 y가 1이 나올 확률은 p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로그의 p 나누기 1-p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g가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지금 모델링한 건데 그렇게 모델링한 g가 요렇게 확률 함수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한 게 이렇게 함수를 표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얻어진 이 함수를 exponential z로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멀티 클래스로 오게 되면 비슷한 아이디어인데요. y는 given x와 w에 y가 i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분모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분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 아까 공부했던 거 똑같죠. 이건 에비던스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랑 조금 다르게 디자인했는데 여기서 분모에 나오는 얘를 그냥 exponential zi로 놓은 거예요. 조금 달라요,죠. 그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까는 뭐였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얘를 이 자체를 exponential z로 놨죠. 조금 다른 형태예요, 그죠? 얘는 얘 자체를 exponential z로 놨어요. 좀 달라요, 모양이, 그죠? 다른 형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exponential z로 놨을 때 얘는 exponential zi의 summation 분의 exponential zi로 또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이 수식을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softmax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softmax 펑션. 이렇게 표현되는 이 함수들을 softmax 펑션이라고 부르고 보통 S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zi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러분들이 zi를 어떻게 모델링했다? 이렇게 모델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랑 똑같은 컨셉이고요. 컨셉인데 조금 이제 멀티 클래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트리트먼트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까 제가 크로스 엔터프레 펑션 유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죠? 이렇게 가져. 크로스 엔터프레 앞에는 뭐였죠? 앞에는 이름이 뭐였더라? 이것도 크로스 엔터프레 펑션 맞네. 크로스 엔터프레 펑션 앞에서 유도했던 것처럼 바이너리에서 유도했던 것처럼 이제 멀티 클래스에서도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유도를 아니지만 이렇게 디파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파인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여러분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기반한다. 다른 하나는 소프트매스 펑션에 기반한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데 하나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최적화를 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최적화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이 W를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를 가지고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전체적인 통계적인 백그라운드와 이가 어떻게 최적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함수를 디파인하고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오케이,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바이너리로 다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 우리 공부할 때 기억해봤지만 데이터 수가 작든지 아니면 모델의 복잡성이 높아져서 오버피팅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버피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잘 최적화되는데 테스팅에서는 잘 안 맞는 경우죠. 이걸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완화해서 일반적인 케이스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L2 Penalized Regression, 다른 L1 Penalized Regression 똑같아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 할 때도 라슬 리치 썼던 것처럼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을 표현하면 L2 놈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L1 놈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L1 놈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얘를 그러면 왜 더하기를 하는 게 왜 좋냐? 그때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 뭡니까 콜리니에리티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W가 유니크한 솔루션이 안 나오고 W가 굉장히 큰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솔루션도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W가 커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W가 커지면 우리가 W의 X를 해서 Z를 얻는 건데 이 W가 커지면은 X의 어떤 약간 민감한 차이가 Z의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만들 수 있는 이슈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y to minimize 작은 W를 구해서 이런 오버피팅 이슈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도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이걸 더함으로 인해서 얘의 팩터를 증가시키면 이 란다를 증가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 텀이 이펙트가 더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 언더피팅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언더피팅 다시 말하면 언더피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L1 놈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컨셉인데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란다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 레귤라리제이션 요 페널티 이펙트가 커지면서 언더피팅 쪽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란다를 줄이게 되면 결국 이게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없다는 의미가 되면 다시 오버피팅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둘 다 뭐 장단점은 있다 그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예측 성능에 있어서는 L2 모델이 더 usually better than L1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레그레션 살펴봤습니다.